안녕하세요. 김석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월드를 개발함에 있어 특히 PC 월드라면 빼놓을 수 없는 기능인 키 설정 기능과 관련하여 제가 구현해 놓은 패키지와 관련한 방법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현한 방법의 경우 유저 데이터 스토리지에 키 설정 정보를 저장한 다음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키를 로드하는 UI와 관련된 로직들이 우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패키지 하나로 수출이 되어 이미 있는 월드에 적용만 시키게 되면 바로 키 설정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강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다운받고 워크스페이스에 임포트를 제대로 하셨다면 마이데스크 상에 석구김스 키로직이라는 폴더가 생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안에는 세 가지의 파일이 있는데 첫 번째로 액션키스라는 데이터셋입니다. 이 경우 액션네임이라는 원전 액션네임과 그리고 코리안이라는 한국어 표시 이름, 또 디폴트 키라는 기본 키 설정이 매핑되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텐데요. 그 내용들은 아래에 있는 커스텀 키 로직이라는 로직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로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키 설정 기능들이 에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스크립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키 세팅즈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 경우 제가 설정해 놓은 UI들의 계층 구조를 모델화해서 적용시켜 놓은 객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직의 껍데기가 되는 키 세팅스 모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세팅스 모델의 경우에는 일단 UI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이용해 먼저 전체적인 화면으로 배치를 해주고 여기서 액티브 플랫폼을 PC로만 설정을 해서 PC에서만 보이게 했습니다. 키 설정 같은 경우에는 PC에서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디폴트 그룹에 4식으로 잡혀 들어가도록 기본적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 드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월드 템플릿을 이용해 생성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월드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들이라 여기에 생성하는 게 패키지 상으로 꼬일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오픈 버튼의 경우 버튼을 만들어 우상단에 배치해 놓은 것으로 키 설정 버튼을 누르면 키 설정 창이 열리게 만든 교조입니다. 그 키 설정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패널의 경우 아래쪽에 있습니다. 패널 객체인데요. 현재 비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활성화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패널이라는 객체 자체에는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이용해 배경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텍스트 컴포넌트 이용해 키 설정이라는 메시지 정도만 적어준 것밖에 없지만 안쪽에 있는 객체들이 대부분의 내용을 담당하게 됩니다. 먼저 스크롤 레이아웃의 경우 실제 키 설정 객체들이 나타나게 되는 스크롤 영역입니다. 이 경우 스크롤 레이아웃 컴포넌트를 이용해 객체 사이즈만큼인 500 바이 100으로 셀 사이즈를 설정을 해주고요. 열 제약의 경우 고정열로 3열 제약을 걸어서 3열 용충대로 콘텐츠가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약 가로, 세로 20씩 두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리드 타입으로 정렬을 해서 가로, 세로로 쌓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실제 내용의 경우 키 디폴트라는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원본의 경우에는 네임이랑 키라는 자식 엔티티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임의 경우 액션 이름을 실제로 표시해줄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텍스트 컴포넌트와 스프라이트 정도로만 표시가 되고요. 키의 경우에도 스프라이트와 텍스트를 이용해 표시하는 건 비슷하지만 버튼 컴포넌트를 이용해 설정을 해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선택을 하고 아니고가 다니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세 가지의 기능 버튼들 확인, 취소, 기본값이 있는데요. 각각 텍스트 컴포넌트와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만든 버튼 정도입니다. 간단한 설명은 여기까지고 대부분의 경우는 로직에서 처리하고 있으니 로직 쪽으로 설명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만든 키 설정 기능에 근간이 되는 커스텀 키 로직 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프로퍼티들의 경우 비동기화가 되어 있어 키 설정을 하는 클라이언트 단위로 작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그룹 프로퍼티부터 보시겠습니다. 디폴트 그룹 프로퍼티의 경우 기본적으로 템플릿 등을 통해서 월드를 생성했다면 반드시 존재해야 할 디폴트 그룹 UI 그룹을 잡아서 엔티티에 할당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접근을 편하게 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둔 거죠. 다음으로 플레이어 컨트롤러 컴포넌트인 플레이어 컨트롤러인데요. 이 경우 로컬 플레이어의 플레이어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가져오기 때문에 동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닐로 뒀습니다. 다음으로 키 세팅즈 부분과 패널, 디폴트 아이템 부분입니다. 각각 키 세팅 모델로부터 생성된 UI 객체와 그 안에 있는 패널, 그 안에 있는 기본 키 설정 객체들에 대해서 엔티티를 가져오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도 동적으로 모델을 생성해줘야 하기 때문에 닐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로컬 키즈라는 테이블입니다. 여기에는 스크립트 내의 함수들과 로컬 플레이어의 키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테이블로 정보가 들어가게 되며 현재로서는 비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selected key라는 엔티티입니다. 이 경우 어떤 키 설정 객체가 설정되어 있는지 현재 선택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 경우 초기에는 nil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블록 인풋이라는 불리형 평수인데 이 경우에는 추가로 입력 방지 조작을 만들기 위해서 임의로 넣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일단 월드가 시작하게 되면 onBeginPlay 함수가 실행됩니다. onBeginPlay 함수는 클라이언트 전용으로 돌리게 되면서 클라이언트의 로컬 플레이어의 플레이어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플레이어 컨트롤러 프로퍼티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플레이어가 생성 순서에 따라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while문을 이용해서 시도를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키 다운로드 함수를 거쳐서 로컬 키들을 설정해주게 되는데 키 다운로드 함수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고 그리고 키 세팅즈, 패널, 디폴트 아이템에 대해서 각각의 엔티티들을 소환 및 할당을 해준 다음 패널과 디폴트 아이템의 경우에는 비활성화를 해주는데 왜냐하면은 모델화에서 생성한 계층 구조의 경우 모두 다 활성화된 채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보이지 말아야 할 것들은 이런 식으로 비활성화를 해주는 구문들을 추가해 준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버튼들 확인, 취소, 기본값 그리고 오픈 버튼에 대해서 버튼 클릭 이벤트와 각각의 함수를 할당해서 이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UI 작업과 기본적으로 저장된 정보가 있을 때의 키 설정이 맞춰졌습니다. 키 설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함수는 로컬키 다운로더, 로컬키 업로더, 로컬키 섹터의 세 가지입니다. 먼저 로컬키 다운로더 함수부터 볼까요? onBegin 플레이에서 실행되는 로컬키 다운로드 함수는 기본적으로 유저 아이디를 스트링 인자 값으로 받아온 다음 유저의 데이터 스토리지를 찾고 거기서 myKeys라는 키 값으로 유저의 키 설정 정보를 검색합니다. 만약에 이때 키 스트링을 찾게 되면은 그대로 쓰게 되지만 유효하지 않은 값일 경우에는 빈 문자열을 로컬 키 세터로 넘겨주게 되죠. 로컬 키 세터의 경우 이미 임자로 받은 아이디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단으로 넘어온 키 스트링을 이제 키 테이블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만약 여기서 키 스트링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키 테이블의 액션 키즈 테이블 데이터셋으로부터 디폴트 키에 대한 정보들을 받아와
각각의 테이블에 저장을 해주고 로컬 키즈에 할당을 해줍니다. 이 다음 리무브 컨트롤 함수를 이용해 컨트롤들을 모두 지워준 다음 이제 포물을 순회하면서 set 액션 키즈와 add 컨디션들을 이용해 키를 설정해두고 블록 인풋이 false인 경우에만 작동을 하도록 조건을 추가해 줍니다. 다음으로 키 업로드의 경우 목표가 되는 유저 아이디 값과 유저 키 설정 정보 값을 인자로 가지며 목표가 되는 유저 아이디 값의 데이터 스토리지를 찾아 키 설정 정보를 업로드하는 단순한 함수입니다. 개별적인 키 설정 객체들의 버튼을 눌렀을 때 처리하게 되는 키 셀렉트 함수의 경우 이미 selected key라는 프로퍼티가 존재할 경우에는 selected key를 해당하는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에 접근해서 컬러 값을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시각화로 선택이 해제되었음을 알린 다음 selected key 객체에 이벤트가 발생한 버튼 엔티티를 할당을 해주고 그 엔티티의 객체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꿔줌으로써 시각적으로도 선택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키가 선택된 상태에서 키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핸들 키다운 이벤트에서 이벤트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리턴문을 지나서 커런트 키라는 변수에 키보드 키 객체들을 순회하면서 입력받은 키가 해당 밸류 값과 일치하는지를 찾았고 해당 키의 정보를 커런트 키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 할당된 정보는 selected 키의 텍스트 컴포넌트의 텍스트에 쓰이고 로컬 키스에서도 해당하는 액션 네임에 커런트 키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이 되었다면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에 접근한 다음 컬러 값을 흰색으로 되돌려주고 셀렉티드 키를 윗값을 할당해 선택을 해제해줍니다. 각각의 기능 버튼들에 대한 함수들은 오픈 패널, 컨펌 버튼, 캔슬 버튼, 디폴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오픈 패널에서는 오픈 버튼에 할당된 이벤트 함수로 먼저 블록 인풋을 true로 바꾸면서 추가적인 입력을 막아주고 스크롤이라는 변수에 스크롤 레이아웃 객체를 할당해 줍니다. 그리고 액션 퀴즈에는 액션 퀴즈 테이블로 데이터셋을 넣고요. 다음으로 데이터셋의 내용들을 순회하면서 각각의 키 설정 객체들을 키 설정 디폴트 아이템으로부터 만들어내서 스크롤에 자식 엔티티로 넣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객체에서 버튼 클릭 이벤트로 키 셀렉트 이벤트를 연결해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객체는 비활성화되어 있을 것이므로 다시 활성화를 해서 보이게 해준 다음에 각각의 포문을 두면서 이 작업들이 완료되면 전체적인 패널을 인업을 해주면서 전체적인 키 설정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컨펌 버튼, 캔슬 버튼, 디폴트 버튼, 디몰리션 모두 패널 화면에서의 기능 버튼들을 눌렀을 때 이용이 되는 함수들인데요. 먼저 컨펌 버튼의 경우에는 로컬 체크라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로컬 키즈 테이블을 순회하면서 만약에 체크를 하면서 체크되어 있는 키를 방문했을 경우에는 키 할당에 실패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함수 자체를 종료시켜버려서 키 설정이 되지 않게 하고요. 아닌 경우에는 키 스트링을 로컬 키즈로부터 가져와서 로컬 키 업로더를 통해 서버에 업로드하고 로컬 키 세터를 통해서 실제 키 설정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디몰리션 함수를 이용해서 패널을 닫아주고 스크린 메시지로 키 설정 완료되었다는 이야기를 띄우게 됩니다. 캔슬 버튼의 경우에는 로컬 다운로더를 통해서 원래의 키를 가져온 다음 디몰리션을 이용해 창을 닫고 끝내줍니다. 디폴트 버튼의 경우 키 테이블에 액션 키스 데이터셋으로 가져온 기본 키들을 전부 다 저장을 하고 텍스트를 이제 기본 UI들에도 반영을 해준 다음 로컬 키즈를 키 테이블로 바꿔주고 끝내게 됩니다.
디몰리셔의 경우 창을 닫기 위한 함수로 스크롤 레이아웃 영역을 선택해 준 다음 그 안에 있는 자식들을 모두 삭제하고 패널을 닫아주는 함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록 인풋의 경우 펄스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부터 동작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고요. 예, 추가적으로 쓰게 되는 리무브 컨트롤과 블록이라는 함수의 경우 리무브 컨트롤의 경우 키보드 키를 순회하면서 모든 키보드 키에 할당하는 액션들을 지워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록이라는 함수의 경우 서버 단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클라이언트 함수로 존재하지만 불린 값으로 true, false 인자를 받아서 셀프 블록 인풋을 그 값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 스크립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드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키 설정 버튼이 생기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on begin play에서 키 세팅즈 객체에다가 스폰 서비스를 이용해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서 패널들을 비활성화해준 일련의 작업들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키 설정을 하게 되면 오픈 패널 함수가 불리게 되면서 패널이 열리게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었을 때 각각의 패널은 스크롤이 가능한 상태이고 버튼들을 누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본값으로 누르면 기본값으로 돌아가겠고요. 우선 키 설정을 해보기 위해서 각각의 키 설정 객체 버튼을 눌러보면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은 키 셀렉트 함수가 작동을 했고 키 다운 이벤트 함수가 누르면 작동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 제형으로 되어 있는데 흥미의 값인 A키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동의 경우에도 D키로 바꾸고요. 위쪽 이동은 W, 아래쪽은 S, 공격은 G, 점프는 X로 바꿔봅시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을 때 확인을 누른다면 제대로 키 설정이 완료되면서 작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 상태에서 오른쪽 이동에 A를 할당할 경우에는 컨펌 버튼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실패 메시지를 띄우게 되겠죠. 이제 기본값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기본값으로 이제 액션 키즈 데이터셋에서 읽어온 값들을 이용해 키들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확인을 다시 누르면 키 설정이 완료가 되겠죠. 네, 이렇게 키 설정 기능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보기보다 간단한 기능이지만 생각보다 어느 정도 수고가 드는 거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